네, 안녕하세요. 저는 섬과 무인도를 배경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승철이라고 합니다. 전에는 사막 마라톤으로 활동을 하다가 요즘은 무인도 섬 테마연구소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방치된 무인도를 찾아서 여러 가지 탐험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 섬에 있는 쓰레기들을 줍고 또 섬에 계신 분들을 일손을 도와드리는 그런 봉사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막이라고 하면 어떤 걸 가장 먼저 떠올리시나요? 저는 사막 마라톤을 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집트에 있는 사하라 사막, 그리고 아타카마 사막, 고비 사막, 그리고 남극들을 이렇게 많이 다녔었는데요. 남극은 낮은 기온으로 수증기가 얼어서 실제로 비가 혹은 눈이 많이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화이트 데절트 또는 하얀 사막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저는 이 남극에 가면서 칠레나 아르헨티나를 거쳐서 남극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이 두 개의 나라에서 제일 끝에 있는 도시에서 한 3일에서 4일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그때 3, 4일 동안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2, 3분마다 한 번씩 이 빙하가 갈라져서 깨지고 굴러 떨어지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이뤘습니다. 그때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게 이 갈라지고 떨어진 빙하들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펭귄들을 봤을 때입니다. 이때 저는 처음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고, 그때 받았던 충격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또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사막 마라톤을 하면서 사막들을 지날 때 며칠 전까지 사람들이 살았던 마을인데 사막화가 되면서 전부 다 가족들이 길을 나서서 완전 터전을 떠났던 것들을 봤던 적이 있습니다. 사막화가 진행이 되면 그곳에 살고 있던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터전을 두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터전을 기후변화로 인해서 잃는다는 건 너무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냥 사막에 나무를 심으면 되지 않을까?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해서 현지인들에게 이야기를 해봤더니 사막화를 자기들이 나무를 심어서 막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막에 나무를 심으면 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나무가 자라면서 주변에 있는 마을의 물을 다 빨아들여서 그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 역시 다른 거처로 집을 또 다 옮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히 나무를 심는다는 것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을 해야 된다고 그때 또 한 번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54일이라는 역대 최장의 장마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강력한 태풍들이 올라와서 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후나 태풍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우리는 기후위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일상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기후는 점점 더 많이 심해질 거고요. 그리고 이런 변화는 우리가 단순히 하루 만에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기도 합니다. 지구온난화나 해수면 상승, 그리고 초강력 태풍, 장기간에 이루어진 장마와 산불이나 미세먼지들은 이루 다 나열하기 힘든 만큼 심한 기후변화가 이미 진척됐다는 것들을 말해주기도 하고, 또 그 외에 더 많은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제는 기후 생태 변화와 여기에 더불어서 또 신종 감염병까지 저희는 겪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신종 감염병에 따라서 앞으로 또 인류의 생명이 더 위협을 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라도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데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인 거죠.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섬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줍기도 하고, 또 가장 최근에는 인천의 장봉도라는 섬에서 우리나라 쓰레기는 물론 일본이나 중국에서 떠내려온 쓰레기들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단순히 한 군데 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해, 남해, 동해, 제주도까지 모든 섬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TV 광고에서 바닷속에서 쓰레기를 줍는 한 부부의 광고를 봤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라는 질문에 그분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적어도 제가 온 길은 바뀌지 않을까요?
저는 여기 이 대목에서 지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혹은 이걸 보고 계신 분들도 내가 저렇게 해서 지구가 달라질까? 내가 이거 하나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그분들의 대답에서 나라도 지금이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위기의식도 함께 느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전 세계 해안가에는 수많은 쓰레기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쓰레기들이 다시 저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저희가 배출했던 쓰레기들이 다시 저희를 위협하고 있고, 최근의 기사에서는 인간의 모든 장기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기사도 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해양 쓰레기나 우리 인류를 위협할 수 있는 기후 변화들은 더 많아질 것이고, 여기에 우리는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또 그런 우리의 행동들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고 있다는 인식도 함께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구석구석 세계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느꼈던 것은 이제 우리 상황이 너무 심각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지 않으면 되돌리기가 더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서 반드시 전방위적인 노력들이 필요한 것을 이제라도 느끼고 실천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 분리수거를 하는 단순한 실천하는 것부터 쓰레기를 줍는 적극적인 행동까지, 우리가 단순히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어떤 환경활동가가 모두가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제는 우리 일상의 기후변화가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 수 있는 단계는 된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를 대단하게 거창하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나의 자리에서 내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사람들이 적어도 자기 자리에서 실천하고 내가 왔던 길에서 움직인다면 앞으로 이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요? 이제 모두가 우리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더 이상 미루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한 내일을 꿈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